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재는요 376페이지입니다. 바로 수익 방식이죠. 자, 수익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식을 수익 환원법 이렇게 불러요. 자, 먼저 수익 환원법은 가격의 3년성 중에서 수익성에 착안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물건은요 수익성 부동산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물건들은 바로 광산, 수익을 창출합니다. 다음에 어장. 자, 그리고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가 되어 있죠. 얘는 여러 번 출제가 되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요 네모가 뭐냐? 바로 영업권입니다. 즉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업권입니다. 자, 얘는 꼭 기억하세요. 무형자산의 평가는 뭘로 하느냐? 바로 수익환원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환원법 구조가 뭐냐? 얘는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 또 엄청나게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 자, 수박 하게 되면 자, 이런 추억이 있죠. 요거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재래시장 가서 수박 사 먹을 때 수박 장수가 리어크에다가 수박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칼로 수박을 따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드러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혹시 요거 드셔보셨습니까? 얘가 가장 맛있잖아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서 결론. 자, 이 전체가 수익환원법이라면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예. 웬만하면 다 버리세요. 다시 말하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요것만 공부하시면 문제가 없대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워낙 방대하고 워낙 어렵기 때문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대부분 버리고요. 시험에 나오면 콕 꼬집어서, 얘만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내면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추론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을 소개해 볼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376페이지죠. 그 1번 의의를 보니까 박스, 공식이 보이잖아요. 자, 수익가격 이꼴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 얘를요, 감정평가사 전문가들은요, 공식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P 이꼴 R분의 A다. 이렇게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니까 또 P 이꼴 R분의 A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A는 바로 순수익입니다. R은요, 환원율이고요. 그리고 이때 주어지는 P, 얘가 바로 수익 가격입니다. 이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수익 환원 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순수익과 환원율과 수익 환원 방법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수익 환원 법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요소. 그러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려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 수익하는 방법은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감하게 통째로 버리세요.
버리시고요. 물론 약간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버리자. 그리고 순수익 있죠. 순수익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순수익도 시험에 나올 것만 추려서 보시면 돼요. 나올 것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원율이 남았잖아요. 사실은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자 순수익 숫자 주고 환원율 숫자 주고 해서 이 수익 가격 과시요. 이 계산 문제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 가격과는 계산 문제. 그럼 한눈에 보이잖아요. 아, 수익하는 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환원율에 대한 흐름을 시험에 나올 것만 보시면 되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버리시고, 다음에 자, 요 수식을 통해서 수익 가격 과시요 계산 문제, 요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야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P 이퀄 R분의 A가 뭘까? 공식부터 이해하자. 예.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은요, 수익 방식이죠, 수익.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을 떠올려보자. 자, 그러면 예를 들면요, 인천 공인모죠. 저희 학은 건물입니다. 자, 지하가 있고요. 지상층은 10개층입니다. 10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3층에 있잖아요. 공인모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한역 바로 앞에 10층 빌딩이다. 위치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뭡니까? 매월 월세 받으니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은 어떤 가격? 바로 수익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가 두 개 나야 되겠죠. 순수익이 뭐냐, 환원율이 뭐냐, 이걸 떠올려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먼저 순수익입니다. 자, 이 건물이 지하 노래방부터 포함해서 10개층까지 모두가 이제 월 임대료 1년치. 자, 1년치를 한 10억 잡을게요. 10억 잡자. 이때 주어지는 환원율입니다. 자, 환원율을 한 10% 잡을 10%. 자, 이렇게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이제 이를 통해서 수익 가격을 짓잖아요. 간단합니다.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입니다.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 10억이죠. 환원율이 몇 프로? 10%니까 나누기 0.1 해주면 돼요. 그럼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요. 10억 나누기 0.1 하니까 100억이 됩니다. 따라서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하게 되면 이 전체 건물의 수익 가격은 100억이 나오더라. 이런 점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구조 아시겠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순수익이 10억이 아니래. 10억이 아니래. 그래서 10억이 너무 많대요. 많으니까 이제 다른 평가사 보니까 9억이다, 9억. 이러면 또 달라지겠네, 수익 가격이. 그러면 다시 순수익이 9억이라면 나누기 환원율 10%죠? 0.1. 요거 계산하게 되면요. 얼마가 나온다? 90억이 나와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결국 이렇게 잘 보니까 순수익 차이는 1억. 1억 차이죠. 1억 차이인데 그런데 수익 가격은 10억 차이가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순수익이 조금만 잘못되게 되면 수익 가격은 엄청나게 큰 괴리가 생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수익하는 법은요, 순수익이 정확해야 됩니다. 순수익이 정확하지 않게 되면요, 수익 가격이 엉터리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로 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순수익을 정확히 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면 376페이지 1번 순수익의 기억번 O를 보시면 순수익은요, 첩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순수익이 뭡니까?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게 되면 순수익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순수익이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 책은 여기서는 공부하는 게 없고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얘를 알아야 됩니다. 순수익인데.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순수익 구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영업수지계산 이렇게 불러요. 영업수지계산. 참고로 얘는요, 이미 공부를 했는데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재 기본서 200페이지입니다. 자, 200페이지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200페이지를 펴봐 주세요.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 폈습니까? 펴니까, 이거 공부했던 거네.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업수지계산 보게 되면, 박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네모 박스 그대로 보시면, 먼저,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요. 그리고 기타 소득을 더해요. 그러면 유효조소득이 되고요. 자, 유효조소득에서 이제 영업 경비를 빼자. 영업 경비를 빼니까 얘가 바로 총수익 빼기 총비용이잖아요. 이러니까 드디어 순수익이 나온다.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나옵니다. 얘를 말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은 이런 흐름을 통해서 여기서 순수익을 그대로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은요, 여기다가 숫자를 줘요. 가능소득 얼마, 공실 불량부채가 얼마, 기타 소득이 얼마, 경비가 얼마. 이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아주 손쉽게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산 문제 대비해서.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유의할 점은요, 경비도 장난치죠. 경비를 항목을 3번 시키더라. 그러니까 경비하게 되면요, 경비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 그럼 이제 여기서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어떻게? 공부하는 소감이라고 하죠. 공부하는 소감. 즉, 공부 소감입니다. 따라서 공부 소감은 경비 X 포함되지 않더라. 공실과 불량부채가 되고요.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모두가 경비에 포함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순수익 하게 되면 무엇보다 영업수지 흐름입니다. 이렇게 순수익 구하는 거. 요거 분명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순수익은요, 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책에는 빠져 있잖아요.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원래 페이지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2번 환원율.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왜 중요하다고요? 중요합니다. 네. 환원율은 집중해야 됩니다. 환원율. 자, 기본적으로 환원율 하게 되면요, 이 흐름까지도 아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 P 꼴 R분 A 수식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조금만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R이 넘어가고 P가 내려오고요. 바꾸면 되거든요.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R 이꼴 P분의 A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P는 뭡니까? 수익가격이죠. A는 순수익입니다. R이 바로 환원율이잖아요. 그래서 환원율 하게 되면 수익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이율로 보시면 돼요. 어려울 바가 없습니다. 자, 이제 환원율 하게 되면 환원율. 또 중요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자, 교재를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죠. 377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 네모 박스 있죠.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 하세요. 환원율 이꼴 자본 수익률 또는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 또는 상각률이다. 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옮겨볼까요? 환원율 이꼴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다. 그러면 자본 수익률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가 뭡니까 하게 되면 얘가 뭐랬죠? 예. 책에 나와 있죠. 바로 할인율이다.
할인율이 되고, 자본 회수는 또 다른 말로 상각률이 됩니다. 얘는 바로 상각률이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냥 강의를 놓치면서 필기만 열심히 해요. 필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합니다. 저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도대체 환원율이 뭡니까? 하면서, 환원율은 할인율분의 자본수익률 플러스 상률분의 자본회수율이다. 곤란하죠. 그래서 그렇게 필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수익률과 할인율은 같은 말입니다. 얘가 같은 말이다. 분자 분모가 아니에요. 자본회수율이 바로 상각률이다. 네. 그럼 우리 시험은 과거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묻다. 이렇게 많이 물어요. 따라서 우리 시험은요, 환원율은 무엇 더하기 무엇이다? 할인율 플러스 자본회수율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할인율에 대해서, 상률에 대해서 또 공부할 게 되게 많은데, 이에 대한 상세한 것들은 출제될 리도 없고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다만, 자, 이런 구조만 아시고요.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원율 하게 되면 할인율 플러스 자본회수율이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얘를 빈괄호. 빈괄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빈괄호 더하기 자본회수율이다. 얘가 뭡니까? 그래서 그냥 단어 자체를 묻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단어만큼은 꼭 아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P 꼴 R분의 A다. 다시 환원율은 뭐지? 할인율 플러스 자본회수율이다. 까지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계산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계산 문제 오늘. 자, 지문 다지기 연습이죠. 프린터 보시면요. 자, 기본 다지기 확인해서 문제 보게 되면 뒷페이지 포함해서 13번까지 문제가 있죠. 13번까지. 그 중에서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이런 비슷한 기출문제가 초창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2번. 연간 예상 총수익이 100만원. 총비용은 30만이다. 그러면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순수익이죠.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30만원 빼니까 순수익은 얼마? 70만원. 순수익은 70만원입니다. 순수익이 70이죠. 70만원. 그럼 뭐만 남았다, 이제. 자, 순수익이 70만원입니다. 이제 환원율만 남았네요. 그럼 다음 자료 보게 되면 할인율과 자본회수율이 나왔죠. 할인율과 자본회수율이 각각 몇 프로 몇 프로? 5%와 2%다. 합치니까 몇 프로? 7%. 이럴 때 수익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70만원 나누기 0.07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1000만원, 수익 가격 1000만원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요, 아주 과거의 기출문제였고요. 요즘은요, 순수익을 절대 그냥 안 준다. 절대 그냥 안 줘요. 그냥 어떻게 준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순수익 과시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수익 가격과는 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이어서 교재 보시면 377페이지. 이제 밑에 보시면 니은번,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 5가지가 있죠. 얘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시장 추출법. 두 번째 조성법.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세 번째 투자결합법. 네 번째가 엘우드법. 다섯 번째가 부채 감당법. 5가지. 이 5가지만큼은 아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환원율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5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시장 추출법입니다. 두 번째가 조성법이고요. 세 번째가 투자결합법. 네 번째가 에르드법.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입니다. 다섯 가지. 자, 그러면 요 5가지가요. 차례대로 이렇게 발달되어오는 역사를 말합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이 바로 시장 추출법이고요. 다음에 나온 게 조성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다음에 에르드법, 최근 방식은 부채감당법.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거든요. 순수대로. 자, 그렇다면 자,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고 했잖아요. 주로 이제 책을 구입하는 것은 예스24나 알라딘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책을 구입하는데, 그래도 가끔 시내 가면요, 예컨대 뭐 교보문고라든지 또 뭐 큰 서점 가서 오프라인에서 책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예, 책 구경도 좋아합니다. 한 번씩 자, 시내 갑니다. 시내 가게 되면 책 파는 코너가 많잖아요. 예. 시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큰 서점 가게 되면 아주 다양한 장르의 책을 많이 읽지만은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난해하고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바로 시죠, 시집. 시하고는 도통 저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도 어렵고 의미가 난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집 코너 가게 되면 여학생들이 많이 보잖아요. 저는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통과를 하는 편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시를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조는 좋아하세요? 이것도 도통 좋지가 않다고요. 자, 여러분들은 시를 좋아합니까? 시조를 좋아합니까? 오늘만큼은요, 암기를 위해서 시조를 좋아하자, 시조를. 자, 시조를 좋아하는데, 영어로 12개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다들 아시죠? 12개, 12. 바로 12죠. 12. 그래서 시조가 12개 있다. 합치니까 뭐? 시조 12. 시조 12 암기껏. 그래서 시조 12. 따라서 환원율 하는 방법 5가지. 시조가 12개 있다. 시조 12. 5가지. 시, 시장 추출법. 조, 조성법. 투, 투자결합법. 엘, 에르드법. 그리고 부, 부채 감당법. 그래서 요 5개가 있다 해서 이제 충분히 암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은 기본 과정이니까, 너무 더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월 이번 과정은요, 환원율 가는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시조 12부다. 이런 정도 제목만이라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 이 자체가 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중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 방식입니다. 자, 분해법이나 같은 말로 내구성 분해 방식은 환원율이 아니라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자, 뭘 구하는 거다? 감가수정 방법이죠. 감가수정 방법에서 분해법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출시됐다면요, 바로 10초 단위에서 정답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득점을 하시면 돼요. 바로 C조 12L부다. 그럼 이제 자 각각이 뭐냐? 이제 상세한 내용들로 들어가면 이 자체가 바로 어려워요. 한마디로 고급요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상세한 내용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힘이 드시니까 이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C조 12를 하나하나 풀어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C조 12를 분명히 알고 지나가자. 또 유의할 점은요. 자, C조 2L부 중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C조 2L부 중에서 출제되었거나 될 수 있는 계산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가 부채감당법 계산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나왔다면요. 득점하세요. 공식만 알아버리면 암기해버리면 무조건 답이 나오니까. 두 번째는요. 투자결합법입니다. 투자결합법. 따라서 C조 2L부 중에서 딱 두 개예요. 투자결합법 그리고 부채감당법. 요 두 개만큼은요. 어쨌건 공식은 암기하고 지나가고 계산 문제를 대비하자. 나왔다면요. 남들은 전부 다 포기할 때 나는 풀 수 있거든요. 실력이 차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만큼은요. 계산 문제를 대비해서 공식까지 내가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보게 되면 동그라미 3번 수익하는 방법이 있죠. 요거 어떻게 한다? X 버리자. 그래서 일단은요 공식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직접적으로 상세히 묻는 계산 문제가 과정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파트는 일단 스킵하는 게 좋아요. 양이 되게 많은 편이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요 나중에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그때 가서 따로 약간의 언급은 할 거예요. 지금은 버리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상으로 수익하는 법은 끝이 났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수익하는 법은 분량이 많지만은요 과감히 버리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늘 집중 출제되는 것이 두 가지다. 두 가지. 그래서 뭐냐? 자, 이렇게 숫자 주면서 수익 가격 구하시오. 계산 문제. 다음에 환원율만큼은 가능한 체계는 알고 지나가자. 그래서 환원율 하게 되면 무 더하기 무엇이다?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이다. 또는 할인율 플러스 자본회수율이다. 그러면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뭐라고 했다? C조 2L부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자, 딱 두 가지 계산 문제 가능하다. 투자결합법과 부채감당법 이 두 개만큼은요 공식은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범위를 한정해서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지혜로워요. 자, 수익하는 법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3방식은 끝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383페이지 보시면 제5절 있죠. 감리병학 규칙. 자, 규칙 이하의 내용들은요. 자, 시간상 이제 진도상 여러분들이 3월 이후에 다음 과정에서 제가 프린트를 준비하든지 따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진도가 3방식까지니까요. 3방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면서 이제 1월, 2월 과정을 마치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1월, 2월 과정을 모두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3월 1일입니다. 이제 다시 고급이론 새로운 과정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이제 1일 마무리를 한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었는데 뭔가 부족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로 과정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강조해 보고요.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말입니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누가 한 말이죠? 자, 우리나라의 국민 타자 있죠. 과거에. 바로 홈런 타자, 홈런 왕이죠. 이승엽 선수요. 이승엽 선수의 몇 가지 어록 가운데서도 특히 본인은요, 이 문장을 늘 새기면서 그 야구 스윙 배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승엽 선수도 자, 야구 연습을 하면서 평범한 노력만 했다면 평범한 선수밖에 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악착같이 뛰어넘어서 악착같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는요, 정말로 홈런 왕이 될 만큼 유명한 타자가 되었잖아요. 예. 우리 시험도요, 자, 10월달 시험을 대비해서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만큼 평범한 노력만 하게 되면 결과는 나쁠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은요,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 응시한다면요, 한 2만 명 안팎의 인원수를 뽑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90%가 떨어져요. 90%가. 10%가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평범하게 공부해서는 결과는 안 들어가기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3월달부터는요, 1월달, 2월달을 평범하게 공부했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자.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대비해서는 갈수록 평범한 노력을 뛰어넘어서 갈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꼭 올해만큼은 합격을 꼭 거머쥐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3월 1일부터는 정말로 조금 더 나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일요일 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